73년 만에 돌아오신 상황이니까 막내 동생은 이제 어느덧 80을 바라보는 79세 노인이 됐다. 한 번 영웅은 영원한 영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6.25 참전용사의 이 73년 만에 참전용사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여기에는 많이 녹아 있죠. 우리는 정말 이분들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산화를 한 이분들의 영령, 이것은 뭐 대한민국을 지금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좌파, 종북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접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호국 영령들, 내 몸 초계와 같이 던져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이런 영웅들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휴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서 영웅들이 돌아왔습니다. 영웅들이 돌아왔는데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 많죠. 어제 저녁 8시에 바로 성남공항, 여러분들 아시죠? 성남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이 아니고 성남공항, 군공항입니다. 군공항인데 이른바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 고위급 인사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바로 저 공항을 이용해서 전용기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카알이라든가 아시아나 항공은 저 공항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전용기로 해외에 급히 나가거나 들어올 때는 저기에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이 올 때도 저 성남공항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오산공항을 이용을 하죠. 일반 공항에서는 아무래도 이 경호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이 장면이 우리의 영웅들의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밑에 설명을 제가 또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 여러분 들어보셨죠? 장진호 전투, 정말 가장 치열하게 아군과 적군이 격전을 벌였던 장진호 전투, 영화의 소재로도 나옵니다. 제 기억에 태극기 휘날리면가요? 그것도 장진호 전투를 배경으로 했죠. 장진호 전투에서 숨진 최임락 일병을 포함한 6.25 전사자 7위, 7명의 높임말이죠. 저럴 때 쓰는 위, 7위의 유해가 조카 최호종 해군 상사, 가운데 있는 상사, 저 흰옷을 입은 가운데 최호종 해군 상사가 바로 조카입니다. 친조카 등 국군 장병의 품에 안겨서 26일 봉환됐다. 7위의 유해는 임시 안치됐던 미국 하와이에서 공군 특별기 수송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바로 말씀드린 서울공항이 성남공항입니다. 성남에 있는, 성남에는 있지만 이름은 서울공항으로 군공항, 특수공항이죠. 이 장면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 최임락 일병,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이 지금 어제 저 특수 전용기를 타고 우리 편에, 우리 땅으로 돌아온 7위의 유해, 그런데 왜 최임락 일병만이 이름이 거론이 될까요? 시신이 누구 시신인지 확인한 게 바로 최일병 혼자뿐입니다. 나머지 6위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DNA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누구인지, 김일병인지 뭐 최상병인지 알 수가 없는, 더 조사를 해봐야 누구의 그 위패를 거려야 될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유일하게 최임락 일병만이 DNA 검사를 통해서 본인 확인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임락 일병 등 6위가 어제 봉환됐다,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6.25 전장서에서 가장 극한 전투로 꼽히는 바로 장진호 전투, 1950년 12월에서 전사한 최임락 일병이 무려 73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고요. 예, 이 최일병은 당시 카투사로 미 7사단에 배치가 됐군요. 7사단 카투사로 배치가 됐다가 19세의 나이로 쓰러졌다. 이 최일병을 비롯해서 6.25 국군 참전용사 7위 추리의 유해가 어제 조국에 돌아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최일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위는 그렇습니다. 아직 누구의 위패를 걸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어디다가 지금 어디에 모셔뒀다가 지금 왔느냐? 바로 하와이에 있는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라는 미국 하와이에 거기에 임시 안치 중이었습니다. 안치 중이었다가 휴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서 한미 간에 상호 협정을 맺고 바로 어제 봉환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8시에 서울공항에서 직접 이들을 맞이를 했습니다. 특별 수송기 시그너스 바로 지금 이 경례를 하는 윤 대통령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데요. 수송기 앞에 도착해 직접 이들을 맞았다. 여기에서 삼촌인 최일병 유해를 담은 작은 관, 이 하와이에서부터 봉송한 아까 말씀드렸죠. 최호종 해군 상사가 이 최일병의 조카입니다. 조카. 탑승대 계단을 내려와서 조국의 땅에 첫 발을 내딛자 21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이거는 이 전몰 장병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이죠. 21발의 예포가 발사되고 봉환식 참석자들은 거수경례, 이런 거수경례를 따라서 최고의 예우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최일병의 막내 동생이 최용 씨라고 계시는데요. 이 동네 막내 동생도 이제 79대 노인이 됐다. 그만큼 세월이 참 무성하게 흐른 것이죠. 73년 만에 돌아오신 상황이니까 막내 동생은 이제 어느덧 80을 바라보는 79세 노인이 됐다. 이 막내 동생 최용 씨가 어제 행사에서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되겠죠. 형한테 보내는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임나게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모질게 고생만 하시다가 나라를 구한다고 군대에 들어가셨죠. 목숨 바쳐주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형님은 해군에 보낸 제 아들의 품 안에 계시는데 편안하신가요, 형님? 이제 대한민국 걱정은 마시고 편하게 쉬십시오. 이렇게 그분이 끝말을 잘 잊지를 못할 정도로 얼마나 복받쳤겠습니다. 편지 낭독이 겨우겨우 이제 이 감정을 추스리고 어제 그 장면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니까 저도 참 먹먹하네요. 윤 대통령이 최일병에 관해 참전기 장을 달아준 뒤 유족과 함께 묵념하는 걸로 행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봉환 행사 뒤 이 최일병을 포함한 7위의 유해가 국립현충원으로 바로 가서 이제 영원한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호국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하라라고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는 한국전쟁 영웅인 전사자 추리를 봉환하는데 최고의 정성을 쏟겠다라고 국방부가 어제 보도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두 형제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별도로 현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훈장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테죠. 그것을 지금 검토 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영웅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가 가족의 품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호국 영웅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그 7위 중에서 이 최일병은 지금 신원이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3위는 미국이 6.25 전쟁 중 수습한 뒤 하와이 펀치볼 묘지에 안장했던 국군 유해. 그런데
불행히도 누구의 이 시신인지를 파악을 못한 상황이니까 미국 하와이에 있는 펀치볼 묘지에 그냥 안장을 한 상태입니까? 누가 확인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유족 통해서 이런 식의 행사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지만 그걸 지금까지 못한 것이죠. 나머지 4위는 어떻게 했냐?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라고 했죠. 확인국의 한국전쟁 전사자 확인 프로젝트를 통해 일단 북한에서 미국으로 먼저 송환을 한 뒤 미국, 한국 공동 감식을 통해서 한국군으로 판정된 유해들이다. 북한과 미국은 한국전쟁 전사자 확인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미군들도 있을 테니까 미군들이 북한에서 죽은 미군들은 일단 이건 미군의 DNA다 싶으면은 다 미국으로 이렇게 송환이 이루어졌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송환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환이 된 뒤에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서 한국군으로 판정된 유해가 4개 위, 4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번에 돌아온 최일봉 유해 역시요. 95년 북한이 함경남도 장진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들 속에서 포함된 것입니다. 이 유해를 발견됐는데 이게 미군인지 한국군인지 아리송하고 북한이 뭐 치밀하게 DNA 검사를 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 미국으로 보냅니다 하고서 미국으로 보낸 유해 중에 바로 이 최일병 유해도 있던 것이죠.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 등록된 유전자 정보로 바로 이 유해가 최일병 유해다라고 하는 그런 게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 5년 전에 이 국방부 그때는 이제 동아일보 있을 때죠. 국방부 유해 감식단과 함께 철원 최전방 철원에 가서 실제로 유해 발굴 작업하는 거를 제가 한 4시간 정도 지켜봤습니다. 공동 취재 현장으로 이 아주 이른바 연배가 꽤 지긋한 이른바 이제 뭡니까 주니어 기자가 아니고 시니어 기자, 대개 이제 부장급 이상 시니어 기자들을 국방부에서 초대를 하고 왜냐하면 제가 한참 때 국방부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를 해서 국방부가 감식 활동을 이렇게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기사 쓸 분들은 써라 이제 이렇게 취재 협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별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땅을 파서 땅을 뭐 기중기라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이렇게 모종 삽뜨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수십 명의 한 팀이 대략 한 20-30명이 되는데요. 그게 한 10팀 정도로 이른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데에 그 유해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삽으로 이렇게 뜨면은 묻혀있던 뼈라든가 이런 게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 모종삽 같은 걸로 일단 흙을 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붓 우리가 이렇게 페인트 칠할 때 한 붓이 있죠. 붓으로 땅을 이렇게 긁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뭐가 파묻혀도 손상이 안 되게 그러니까 아주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작업이죠.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가 턱 이렇게 걸리거나 또 탐지기에 뭐가 있으면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손이 뭐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니죠. 제가 그걸 한 4시간, 5시간 같이 지켜보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은 또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별도의 시간에 제가 따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 발굴 현장을 본 제가 지금 제 이 휴대폰에 사진도 여러 장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별도로 여러분과 함께 공개를 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인숙님, 진해꽃님, 태님, 애국씨님, 73년 만에 귀화하시는 호국영웅들께 당신의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이제는 편안한 안식을 누리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경아 스패너님, 그렇군요. 좋아요, 구독은 우파 여러분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 루카 스패너님의 말씀대로 우리 중간쯤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또 구독
예, 제대로 켜져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동백꽃님, 최영기님,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은 잊혀지는 사람입니다. 70년이 지났지만 국가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아마도 영웅님들도 기뻐하실 듯합니다. 동백꽃 말씀이 아주 적확하게 말씀을 주셨네요. 70년이 비록 지났지만 국가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아마도 영웅들도 지하에서 기뻐하실 듯합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최용기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뿐만 아니라 생존하고 사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해야 합니다. 시민단체 지원금 폐지하고 이분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네, 시민단체 지원금 정말 지금 뭐 문제가 많이 있죠. 더더군다나 좌파 생태계를 지탱하는 이 시민단체 지원금 그걸 폐지를 해서 그 돈으로 호국 영령들 보훈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최윤기님이 참 건설적인 대안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아달어스님이 깽깽이 땅이 어떤 땅이죠? 아달어스님 다시 한번 보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 부친도 낙동강 전투에서 얼굴, 허벅지, 가슴 쪽에 세 발의 총탄에도 살아남았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정원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낙동강 전투에서 얼굴, 허벅지, 가슴 쪽에 세 발의 총탄에도 살아남았다. 그렇군요. 70년이 넘도록 발굴에 전념하는 미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븐님, 네, 그렇습니다. 저런 것은 미국에서 사실 배워야 되죠. 항구에 유해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미국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이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먼 곳에, 아무리 깊은 곳에 묻혀 있어도 미국의 그 노력은 영원히 그쳐지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늘 미국 펜타곤의 주장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국방부라든가 우리의 기본 정책도 항구의 유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사실 한미가 공통일 텐데, 노력이 미국은 참 이 수십 년 동안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세븐님이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은 MIU 정신, MIU 이런 것이 있죠. 맨 인 유니폼이라고 있습니다. 맨 인 유니폼. 그래서 한 자씩 따가지고 MIU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른바 제복을 입은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그만큼 예우를 해주고 우리 국민들 모두는 그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의 그런 예를 표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MIU 정신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당연히 군인이죠. 또 있습니다. 경찰이죠. 그 다음에 소방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훈과 국민들 가슴 깊이 감사와 존경, 이것은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대들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되는 게 군인이죠. 소방서, 뭐 그들의 소방관, 그들의 목숨을 건 이 소방 활동, 이것은 참 우리들의 눈매를 참 따뜻하게 적시는 거고요. 경찰, 가끔씩 경찰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사회성 기사에 지적은 되죠. 충북 그 흥덕구의 오송에 또 경찰이 뭐 파견 나갔다가 파견도 안 나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파견 나간 걸로 긴급 출동한 걸로 전산을 조작했다거나, 물론 지금 이제 의혹입니다. 아직까지 최종 발표가 나가지 않았는데 진짜 출동을 한 것처럼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곧 드러나겠지만, 그런 일부의 일탈된 경찰 빼놓고는 경찰들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 계기로 우리가 MIU, 맨 인 유니폼 정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 속에 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도 지리산 잔당 토벌 때 부상을 당했군요. 유리님, 네, 나라의 뿐인 애국심입니다. 애국심님, 정원철님, 유리님, 우리 방에도 영웅분들의 후손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네, 나라 경비원, 군인, 검찰, 경찰, 동작동 현충원에 모셨네요. 돌아가신 7년 되었습니다. 정원철님 그랬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저렇게 수많은 목숨들이 이슬같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그 고마움은 모르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데모하는 사람들, 단체들 다 북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리시빌님이 정말 아주 한탄을 하면서 아직도 저렇게
그 북한을 추종하고 종북 주사파 간첩의 지령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왜 여기 사는지 모르겠다.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철책을 넘건 아니면 뭐 밀항을 하던 당신들이 그렇게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북한으로 가서 살면 될 거 아니냐. 왜 여기에 살면서 그렇게 친북 활동을 하고 종북 주사파로 그렇게 대한민국 이 신성한 땅을 빨갛게 물들이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뭐 이 말씀 아주 여러분들 가슴 깊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영웅들의 귀환 형님 덕에 등 따신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